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총국에 따르면 원인은 식량 배급 문제였다고 합니다. 북한군에게 충분한 양의 식량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작년이 되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었죠. 푸틴은 김정은을 얼싸안고 브로맨스, 즉 격한 친밀감을 과시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순간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죠. 푸틴이 얼마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궁지에 몰렸으면 극동에 김정은에게 와서 자존심을 꺾고 격한 포옹을 할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방문 결과는 양측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일부 북로 조약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을 이제 체결했습니다. 상당 부분 이것은 이제 소련과 그때 김일성 시절입니다. 북한이 맺은 조소 동맹 조약과 비슷한 북로 군사 동맹 조약인 것입니다. 여기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겠다는 합의로서 아주 이젠 옛날보다 더 혈맹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북로 조약은 23개 조항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4조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런데 러시아가 무슨 침공을 받았나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영토를 빼앗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런데 그렇진 않죠.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 일부를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뺏기고 있습니다. 침공을 당한 지역이 있다는 얘기죠. 이 4조에 따라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파병되는 명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군을 도울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긴장감과 불안감이 지금 몰아쳐 오고 있죠. 특히 북한의 군입대 뒤에 소식이 없는 가족들은 더욱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순식간에 후방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군 지도부에 대한 불신과 성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북한 전문 매체들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에 배속된 북한군이 전장에서 작전 문제로 서로 충돌이 잦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서로 이질적인 군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군 내부의 어떤 일체감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태의 군의 갈등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을 사살하고 도망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죠. 파병된 북한군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은 러시아군에 배속돼서 전투에 임하고 있는데요. 배속 직후부터 러시아군과 북한군 간의 갈등설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솔솔 전해졌는데요. 한 예로서 북한군이 가장 먼저 배치된 곳, 즉 쿠르스크 지역이죠. 쿠르스크 돌출부 서부를 맡은 러시아 부대가 공수군 제11근위 공중강습 여단인데요. 이 부대에서 북한군과 러시아군 사이에 갈등이 폭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총국에 따르면 원인은 식량 배급 문제였다고 합니다. 북한군에게 충분한 양의 식량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로서 작년이죠. 12월 17일 쿠르스크 시립응급의료병원에 북한군 부상자가 대거 밀려 들어왔는데 북한군 부상자 수용 과정에서 부상이 심각한 자국군 러시아 부상병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대규모 북한 부상병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병원마다 러시아 부상병이 병상을 내주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병상이 부족해서 모스크바까지 병원으로 이송되는 상황인데요. 거기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북한군에 대한 불만과 적개심이 쌓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러시아 여론은 전 후방을 막론하고 북한군 부상병이 일단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해 주고 있는데요. 하루 러시아군 사상자가 1,500에서 2,000명에 달한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전황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근데 물론 그 안에는 북한군도 섞여 있다는 얘기죠. 북한군이 돌격병으로 희생되고 있는 쿠르스크 전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협상을 앞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측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안간 힘을 쏟아붓는 그런 곳이 되다 보니 희생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죠. 제2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당선인 시절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내에 끝내게 하겠다 이렇게 자신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정말 실천에 옮겨지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양국이 지금 쿠르스크에서 처절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놓은 것도 바로 이 트럼프의 이 종전협상 이것이 전투를 격하게 만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전협상의 요지를 보면요.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4개 지역, 우크라이나가 탈환하려고 노력하는 이 동남부의 4개 주 이것을 포기하라. 그리고 러시아는 현 위치에서 진격을 멈추는 것이다. 뭐 이런 건데요.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신 미국은 유럽연합이 주축이 된 평화유지군 창설을 지원하는 동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에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같은 완충지대를 설치한다는 그런 겁니다. 네, 휴전선이죠. 그리고 양국 국경 완충지대에 유럽 평화유지군을 주둔시켜서 우크라이나 안전을 보장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종전론의 구사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협상안에 양측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그렇고 또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레므린궁 대변인도 양측 모두 여러 차례 거부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휴전선에 평화유지군으로 와달라 이런 요구도 했습니다. 반대하는 거죠. 양국이. 당장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명무실화된 지난날의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라고 하는 전례를 거론하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막말로 말해서 다 뻥이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대로 해주겠다던 당시 강대국이 어떻게 했느냐. 모두 발뺌해 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영상을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소련이 붕괴한 이후 1994년이죠.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 영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의 골자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압박이 전면 침공으로 이어지기까지 서방의 강대국은 뭘 했냐 이렇다 할 방패막이 역할을 한 번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렇게 말했죠.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이게 재구시를 한 적이 단 하루도 없다. 우리는 무조건 전쟁을 끝내는 조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즉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이다. 나토 가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러시아가 가장 반대하는 겁니다. 러시아는 또 이렇게 반대하죠. 트럼프의 제안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제 무기로 군사력을 재정비할 시간을 벌어주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제안대로라면 유럽 평화유지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게 되고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모스크바로부터 50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이런 휴전선에서 서방 군대를 우리는 마주하게 되고 게다가 500km는 미국과 유럽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중거리 전술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드는 지역이다. 모스크바를 타격하게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죠. 평화유지군을 보낼 유럽은 또 어떠냐. 유럽은 유럽대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침략을 통해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의 20%에 달하는 4개 주를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게 된다? 네, 이것은 침략의 맛을 본 러시아에게 또 다른 침략,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역을 침공할 수 있게 묵인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근데 뭐 하나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만한 조건은 없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종전 구상을 실천에 옮길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종전론을 마주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 미국의 지원이 끊겨도 2025년 말까지 쓸만한 우리는 무기와 탄약을 확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허풍이 아닌 것이죠. 유럽연합 EU는 2024년 12월 19일 이사회를 열어서 여기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공언했습니다. G7 국가도 러시아 동결 자금을 이용해서 2025년 1월부터 매달 15억 달러, 약 2조 2200억씩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과적으로 나토와 러시아의 전쟁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 때문입니다. 극적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5년에도 지루한 소모전 형태로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쟁에 끼어든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북한군은 사상자도 늘어나겠죠. 이런 일련의 사태를 놓고 볼 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훤히 내다 보이는 명확한 그런 시점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 바로 잡아야겠죠. 소용돌이치는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은 동북아 강소국으로서 영향력 있는 현명한 외교와 명분과 실리를 헤아려서 필요한 대처를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